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에 있는 안상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원 수업으로 지역사회 의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챗GPT가 굉장히 핫하죠.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 줄여서 LLM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챗봇 형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신 동향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챗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지금쯤이면 이제 많이 접하셔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최근 들어 4월 달에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챗GPT를 활용해서 의학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 퀄리티가 괜찮다더라. 이런 연구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거는 아카이브에 올라온, 그것도 4월 달에 올라온 논문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의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external knowledge에 연결시켜서 챗 닥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된 메디컬 챗 모델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네이처의 퍼스펙티브 논문으로, 이것도 4월 달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GMAI, Generalist Medical AI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랭귀지 모델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 모델입니다. 그러면 무슨 확률을 계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 in medicine is 까지 있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올 수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몇 퍼센트로 출현할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리학에게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language model can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the next word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word를 보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들을 토큰이라고 부르고, 한 단어의 한 4분의 3 정도 길이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the next token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면 large language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변신 로봇 있죠. 그것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들은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수치로 변환을 합니다. 벡터로 변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어와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계산하고, 또 이걸 연결해서 새로운 벡터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라는 압축된 벡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압축된 벡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위치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될까를 계산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웨이트를 둬서 할지, 그 다음 거에 또 얼마나 웨이트를 둘지, 또 여기 웨이트를 얼마 둘지, 이것들을 따로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를 예측하는데 많이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라는 단어를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it라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the animal이 가장 중요하죠. 옛날에 사용하던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RN이라는 모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이 뒤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단어를 예측을 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이 잘 반영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죠. 한참 앞에 있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라도 이제 중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웨이트를 둬서 쳐다볼 수 있는,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런 모델이 사용이 되면서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기 때문에 그 large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self-supervised learning 형태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unsupervised 아니면 self-supervised learning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Second law of robotics. A robot must obey the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예를 들어 폐렴을 진단하는 예측 모델이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긴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폐렴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여주죠. 그런데 이 일련의 텍스트는 자기 자신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Second Law of Robotics까지 잘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으면 어가 나온다 라고 Self-Supervised Learning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어를 이제 다시 갖다 붙여요. Second Law of Robotics 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로봇이 오죠. 또 얘를 갖다 붙였어요. Second Law of Robotics, robot 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must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출현한다. 그러면 이런 또 비슷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을 많이 학습을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몇 퍼센트 확률로 출현하는지를 얘가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이용하면 얘를 generative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inference입니다. Second law of robotics 까지 하고 끊었어요. 이 다음엔 뭐가 올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높은 확률로 출현할 단어는 어입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 붙여요. Second law of robotics 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물어보면 로봇이라고 알려줘요. 또 갖다 붙여요. Second law of robotics, robot. 그 다음에는 must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순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붙이면 Second law of robotics 땡땡까지만 있던 대에서 Second law of robotics 내용을 얘가 생성을 쭉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어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글들을 얘가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able to predict the next word 아니면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는 GPT 3.5입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공개가 되어 있는 GPT-3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GPT라는 것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버전 3이라는 이름입니다. Generative 앞에 말씀드렸죠. 단어를 이어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Pre-trained 사전 학습을 미리 끝내놨습니다. Transformer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는 머신러닝 아키텍처라고 했죠. 버전 3이다. 그리고 그 앞에 버전 1, 2가 있었단 말이겠죠. GPT-3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45TB라고 합니다. 동영상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순수 텍스트로 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300빌리언 토큰이다 하고 있고, 위키피디아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글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겠죠. 그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large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얘가 그럴싸한 말을 지어내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GPT-3가 여기 있고, 지금은 이제 GPT 3.5, 지금 GPT-4가 지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PT-4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출현할 단어를 순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large language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파란색 글은 유저가 입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그 유저 인풋 앞 뒤에 뭔가 어펜드를 했어요. 덧붙여놨어요. 그 합친 것을 우리가 promp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자동 완성을 시켜봐 라고 시키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제일 왼쪽을 볼까요?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LLM을 가지고. Translate Korean into English. 사과는 애플이다. 인간은 휴먼이다. 사람이 교육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 하고 물어보면 education이라고 답을 하겠죠.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보기에는 아, 내가 교육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education이라고 나왔네. 아, 얘는 번역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렇게 긴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긴 텍스트를 입력하고 summary of the above text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약한 문장을 얘가 만들어주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얘가 학습해온 텍스트를 보면 뭔가 앞에 긴 내용이 나오고 서머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아,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어떤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들을 쭉 이어붙이면 요약된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긴 문장을 넣었는데 얘가 짧게 줄여졌네. 얘는 문서 요약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문법 교정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correct this to standard English 라고 한 다음에 she know went to the market 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she did not go to the market 이라고 이렇게 고쳐주겠죠. 그러면 아, 내가 좀 문법이 안 맞는 문장을 넣었더니 문법을 맞게 고쳐줬네. 아, 이 모델은 문법 교정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주면 얘한테 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재밌는 것이 여기다가 correct this to a standard English sentence a proficient English user would use 이런 식으로 조금 문장을 바꾸면 이런 문장 말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짜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아트의 영역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챗GPT를 다들 사용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답을 잘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챗GPT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GPT 모델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What is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을 눌렀더니 What is supervised learning? What is unsupervised learning?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텍스트가 그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What is reinforcement learning? Can someone answer me?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본으로 학습된 pre-trained 모델을 원래 이렇게 답하던 걸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에 적합한 말을 하도록 약간의 튜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GPT 모델에게 우선 프롬프트를 주고 그 프롬프트에 대한 좋은 답을 레이블러 사람이 적어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 이런 질문에는 네가 원래 하려는 답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향을 요만큼 틀어가지고 이런 답을 만들어 라고 하는 이런 supervised fine tuning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을 자, 이 각도로 요만큼 틀어 라는 식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예시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선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고 답을 여러 개를 만들도록 여러 개를 생성을 시킵니다. ABCD 4개를 생성을 했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답을 생성을 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높은 것도 하나 넣고 뭐 네 번째 높은 것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답변을 우선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블러를 보고
이걸 평가를 시킵니다. 어느 답이 가장 적절하냐. 그러면 이제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장을 적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느 게 좋은지 선택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은 좋은 거고 그 다음은 요거고 그 다음 요거고 이런 답은 가장 안 좋아 라고 답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인 튜닝 모델과 리워드 모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3단계입니다. 파인 튜닝 모델이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 모델을 가지고 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의 답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어떤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답을 평가를 해요. 이 답은 좋은 답이야, 몇 점짜리 답이야 라는 것을 피드백을 줘가지고 점점 좋은 답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학습을 시켰습니다. PPO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줬을 때 답하는 형태로 굉장히 좋은 답을 하도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굉장히 답을 잘하죠. 이런 식으로 RLHF라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지금 휴먼 피드백이 들어갔죠. 휴먼 피드백을 넣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답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입니다. 제목은 Comparing Physician and AI Chatbot Responses to Patient Questions Posted to a Public Social Media Forum. 여기서 말하는 포럼은 레딧입니다. 자,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봅시다.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읽어보면 코비드 때문에 Virtual Healthcare가 많이 보급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들은 메시징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Electronic Patient Message가 1.6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Electronic Message는 단순히 예약을 변경하거나 검사 결과를 묻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의학적 지식을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의사 말고 이제 트레이닝 수준이 좀 더 낮은 스태프에게 답장을 맡기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니까 질문을 사람들이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방식이어가지고 그러면 챗봇을 이용을 해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좋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 같은 그런 AI 어시스턴트들이 성능이 발달하면서 최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환자 질문에도 답을 잘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냐면 레딧에 AskDocs라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자 질문들이 올라오고 의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들이 또 대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올라온 195건의 질문과 답변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건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했던 연구입니다. 논문은 4월 달에 나왔는데 챗GPT 3.5, 당시에는 4 버전이 없었죠. 3.5 버전에게 질문을 입력을 하고 환자의 질문,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을 생성해서 그러면 인간이 해놓은 대답과 AI가 생성한, AI 챗봇이 생성한 대답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챗GPT를 써보셨으면 I am an AI 모델 아니면 I am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문구는 일단 당연히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질문과 챗GPT의 답변, 인간 의사의 답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3명의 의료인에게 블라인드로 평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료인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패널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3명씩 선정을 해서 하나의 질문과 2개의 답을 주고 평가를 시켰습니다. 뭘 평가를 시켰냐면 둘 중에 어느 답이 좋냐 리스폰스 1과 2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했고 각 답변에 인포메이션 퀄리티를 평가를 시켰습니다. 5점 리커트 스케일로 very poor부터 시작해서 very good까지 이렇게 평가를 시켰고 또 empathy나 bedside manner 공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not empathetic부터 very empathetic까지 해서 이렇게 5단계 스케일로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입니다. 내가 이쑤시개를 삼켰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실제로 의사가 올린 답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시간에서 6시간이 지났으면 이미 통과했을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사실 면도날이나 이쑤시개 이 정도는 삼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혹시 통증이 있으면 바로 ER로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챗GPT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훨씬 길죠. 그리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It's natural to be concerned if you have ingested a foreign object.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공감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들이 100% 챗봇이 더 나은 답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질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 4.6점, 사람은 3.3점, 엠퍼시는 4.3점 대 2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게 챗봇의 답변이 훨씬 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뭔가 짤막한 질문을 대답을 해도 굉장히 길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한 걸 물으면 항상 in conclusion 하면서 뭔가 또 요약을 마지막에 해주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좋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4분의 3 정도는 챗봇이 더 낫더라. 4분의 1 정도는 이제 사람이 만든 답변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와 엠파티에 대한 질문도 했었죠. 그래서 챗봇이 퀄리티도 더 좋게 평가를 받았고 엠파티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챗봇의 점수 이제 5점 리커트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답변은 이제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엠파티 관련해서도 사람이 한 답변은 아무래도 온라인 포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낮고 챗봇이 한 답변이 이렇게 훨씬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와 엠파티 사이에 코릴레이션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의 길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길이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보정을 해볼까 해서 이런 걸 좀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답변 중에 긴 것들을 살펴보니까 긴 쪽들이 아무래도 선택되는 경향이 높았고 그리고 퀄리티나 엠파티 스코어도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 25%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챗봇보다는 그래도 평가가 낮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온라인 포럼의 레딧이죠. 레딧에 있는 의사 답변보다 챗봇의 대답이 더 높은 평가를 받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의학적 지식을 묻는 그런 질문에도 픽스 메시징 중에서 의학적 질문에 대한 것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챗봇이 직접 답을 하지 않더라도 초안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 챗봇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급이 되면 품질이 좋고 공감도 잘하는 그런 답변이 제공되면 의사들이 시간을 덜 투자해도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집단의 경우 이런 메시징을 이용을 해서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오지 않고 빨리 가야 됩니다. 라는 걸 이렇게 선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행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못 오는 분들 아니면 이제 시프트 때문에 병원에 오기 힘든 사람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이런 챗봇을 보급을 하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해서 바로바로 답변이 오면 아무래도 치료 수능도도 올라가고 복약 수능도도 올라가고 또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병원 예약에 맞춰가지고 뭔가 메시징을 주고 이렇게 하면 예약도 빼먹지 않고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AI 어시스턴트 기술이 도입됐을 때 의료진에게 번아웃이나 직업 만족도, 참여도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평가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연구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일찍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좋은 저널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의 질의응 답은 실제 진료 환경과 매우 다르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있고,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진료 기록 같은 걸 이제 까보고 보통 하죠. 그래서 실험 환경에서는 그냥 그 질문만 가지고 사전 정보 없이 대답을 하도록 시켰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챗봇이 그냥 답변을 하도록 시켰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답변 초안을 만들어준다거나 그거를 최종 수정해가지고 의사가 승인을 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워크플로우 형태로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냥 자동 답변을 시켰을 때의 품질 그리고 엠파시에 대한 내용을 측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학적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만 봤는데, 실제로 호스피털 메시징 내용을 보면 예약 변경, 약 추가 처방, 검사 결과 물어보는 거, 치료 계획이나 예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도 얘가 잘 핸들링할 수 있는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자의 평가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답변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품질이나 공감을 그냥 5점짜리 리커트 스케일로 평가를 했는데, 뭐 세부 항목을 나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스케일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감, 엠파티에 대한 평가를 의료인이 했습니다. 이걸 이제 환자 입장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의료에서 AI를 도입하는 것은 오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연구입니다. 챗 닥터라는 제목의 Medical Chat Model Fine-tuned on Llama Model Using Medical Domain Knowledge,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 말고 이제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 모델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파인 튜닝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인 튜닝해서 의사처럼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준 그런 연구입니다. 인트로덕션을 보면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챗GPT 같은 이제 Generalized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학적 상황에 맞도록 추가적인 조치,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 의학적 사실과 관련된 오류를 줄이고 헐루시네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럴싸한 답인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팩트가 틀린다거나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 3Q까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Q 이후의 일들은 얘가 몰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엠폭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사 대화에 적절한 형태를 추가로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불완전한 어휘를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대답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Generalized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모델을 그러면 아예 새로운 모델을 하나 학습을 시켜볼까? 라고 하면 굉장히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챗GPT 만들 때 파인 튜닝을 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미 학습된 베이스 모델이 있고 이거를 약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를 살짝 틀어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답변 형태를 하도록 하는 어떤 스타일을 약간 교정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External Knowledge Brain을 조합을 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자기가 2021년 3Q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내에서만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를 물어본다거나 했을 때 그 당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 널리지를 끌어와가지고 쓰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름은 오픈 AI
모델이지만 클로즈드 모델입니다. 오픈소스가 아니어가지고 얘를 파인 튜닝을 외부에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를 이용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법들을 보면 우선 Patient Physician Conversation Dataset을 얻었습니다. 환자가 말을 하는 것이 구어체고 단순화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챗GPT 보고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조금 동떨어진 그런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매직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의학 상담을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컨버세이션 내용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타 AI에서 내놓은 라마라는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켜서 챗 닥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고 테스트 셋으로 아이클리닉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이런 Patient Physician Conversation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Disease Database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약 700개의 질병에 대해서 Symptom, Medical Test, Recommended Medication 등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sease 하고 Dislocation of the patella, Symptoms, knee pain, knee swell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 필요한 검사 아니면 조치 그리고 Medica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Disease, Varicose vein 이런 식으로 700개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이 답을 할 때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압축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knowledg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챗 닥터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답을 만들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디지즈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서 여기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이 랭귀지 모델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즈 데이터베이스와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디지즈 데이터베이스와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질문과 이 knowledge를 조합을 해서 뭔가 파이널 답을 만들어준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아래에 퀘스천이 주어졌습니다. 이 퀘스천에서 키워드를 extract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콤마 세퍼레이트 포맷으로 보여주세요 하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디지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고 위키피디아도 검색을 하고 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것 중에서 진짜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또 추출하는 그런 다단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을 답하는데 필요한 항목의 내용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질문을 답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만 extraction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이 데이터 중에서 아까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컨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하고 요 압축된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문을 넣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안에다가 그 정보와 질문을 넣어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이유가 스크래치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이 연구에서는 A100, A100 GPU 6장을 가지고 3시간 동안 해서 파인 튜닝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됐죠? 비교를 해볼게요. 챗GPT 3, 3.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V100는 이제 A100 전 단계라서 한 두세 배 정도 느리긴 한데 그래도 10,000장을 가지고
3개월 동안 학습을 시켜서 GPT-3를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GPU 6장으로 3시간이니까 굉장히 빠르고 싸게 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4.6 밀리언 달러면 46억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들여서 트레이닝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에서 공개한 이제 라마 모델 또 GPT-3 정도 수준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모델에다가 약간의 파인 튜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시킬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학적 질문에 답을 잘하도록 파인 튜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것들이 엠퍽스 있죠. 엠퍽스라는 용어 자체가 2020년 11월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이후로는 알고 있지 못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엠퍽스로 질문을 하면 How to test for mpox 라고 하면 챗GPT는 뭐라고 하냐면 I'm sorry, but I'm not familiar with the term mpox. 혹시 오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챗 닥터 같은 경우는 PCR이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챗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피디아 문서를 검색을 해서 피부 병번을 스크래치해서 PCR 검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데이뷰라는 2023년 3월에 승인받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넣고 데이뷰는 어디에 사용되는 약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당연히 답을 못하겠죠. 그런데 챗 닥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레트 신드롬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었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챗 GPT와 챗 닥터에게 주고 답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이 있고 원래 답변이 있을 때 그 답변과 챗 GPT가 생성한 답에 얼마나 유사한지, 챗 닥터가 생성한 답이 얼마나 얘랑 유사한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BERT 스코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근사한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고 Precision Recall F1 수치가 챗 닥터가 챗 GPT보다 더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점은 역시나 이제 이게 문제죠. 항상 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 사실 어떻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의료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라마 모델 경우에는 오픈소스이긴 한데 상업적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한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업적인 모델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의료 분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이죠. 오류가 들어간 그럴싸한 답.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external knowledge, knowledg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를 검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동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에 기반한 그것을 프롬프트에 넣어서 답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patient physician conversation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환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메디컬 컨텍스트에서 잘 이해를 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을 잘 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챗봇을 보급하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서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는 GPT 3.5 기반이고 그 다음 모델 유료로 한 달에 $20씩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GPT-4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T-4 모델이 사실 텍스트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다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주면 이 이미지의 의미를 얘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텍스트와 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주면서 자, 이 그림이 왜 웃기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패널 1에서는 VGA 커넥터를 차지포트에 끼운 모양이다. 두 번째는 패키지에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써있다. 지금 일본어로 써있는데 읽은 거예요. 그리고 클로즈업을 했더니 VGA 커넥터인데 사실 라이트닝 커넥터가 안에 있는 그런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게 왜 웃기냐면 아웃데이트된 VGA 케이블에 모던한
차징 포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대단하다 했는데 최근에 메타 AI에서 이미지 바인드라는 놀라운 모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얘는 6가지 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텍스트, 이미지와 비디오, 오디오, 그 이미지에서의 3D depth, thermal, 열, 그리고 inertial measurement unit, 그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으면 어느 게 뒤쪽에 있고 어느 게 앞에 있고 이런 걸 알고 어떤 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미지, 비둘기 사진입니다. 여기다가 부릉부릉 하는 모터 랩빙 하는 소리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런 사진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놀라서 비둘기가 도망가는 이런 사진을 만듭니다. 또 펭귄 든 소리를 넣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사진을 만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텍스트를 다룰 때 the, image, shows 이런 게 다 어떤 벡터 값으로 어떤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엠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내포한 어떤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고 그 숫자들을 서로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의미를 비교한다거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넣고 학습을 시키면 이 이미지에서도 토큰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딩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닝 케이블이라는 게 뭐 요거고 VGA 커넥터라는 게 이거다. 이런 것들을 모델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모달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멀티모달한 모델이 만약에 의학에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텍스트를 잘 다루는 모델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잘 다룰 수 있는 모델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올라온 퍼스펙티브 논문이고 저자진이 아주 화려합니다. 제목은 Foundation Model for Generalist Medical AI입니다. 그래서 GMAI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Generalist Medical AI는 기존의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에는 Task Specific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건 폐렴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폐렴이 아니야.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면 이렇게 생긴 엑스레이는 폐렴입니다. 라고 처음 보는 엑스레이도 얘가 진단을 잘 하게 됐죠. 그게 이제 클래시컬한 AI입니다. 이런 모델의 문제점은 엑스레이를 주고 혹시 결핵인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못하고 CT를 주고 폐렴일까? 를 물어봐도 당연히 답을 못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GMAI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모델, 거대한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루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 GMAI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킬 건데 텍스트도 당연히 모으고 오디오, 이미지, EHR 내용, 시그널, 오믹스, 여러 가지 그래프 데이터, literature, publication, clinical note, knowledge graph 이런 식으로 온갖 의학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픈 AI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룰 수 있고 메타의 이미지 바인드는 6가지를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큰 모델이 되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 키워드는 Self-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앞에서 GPT 설명을 드릴 때
요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온다를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은 요거고 그 다음은 요거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모으면 이러한 이런 영상이 있고 이런 판독지가 붙어 있을 때 이런 판독은 이렇게 생겼구나. 거꾸로 이렇게 생긴 영상은 이런 판독이 붙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겠죠. 여기다가 환자의 과거력도 좀 집어넣고 검사 결과도 넣고 오믹스 데이터도 넣고 해서 이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데이터 간의 서로 관계를 매칭을 시키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만큼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의학적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켜서 더 업데이트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모델일 때는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그래도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GM AI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킵시다. 어렵겠죠. 그래서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있다. 거기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존의 모델을 처음부터 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얘를 약간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 하는 것처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업데이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러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파운데이션 모델, 모든 의학적 태스크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거다. 조금 더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이런 GM AI가 나온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Dynamic Task Specification. 앞에서 기존의 모델들은 task specific 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GM AI는 그때그때 이거를 해봐 라고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자연어로 잘 기술을 해주면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면 언어 관련된 것들은 웬만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료 관련해서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노를 찍었어요. Given this ultrasound, how thick is the gallbladder wall in millimeters? 라고 물어보면 몇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울트라사운드를 보고 답을 아마 해줄 겁니다. 또 전에 없던 태스크. Here are medical histories of 10 previous patients with an emerging disease. 자, 신종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환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How likely is it that our current patient is also infected with this virus? 이런 걸 물어보면 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 지식을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 자연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멀티모달 인풋 앤 아웃풋. 그래서 인풋 아웃풋 모달리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미지, 오믹 데이터, 랩 리전트, 음성 정보 등등을 입력해가지고 진단명을 알려주세요. 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모델들은 뭔가 진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트레이닝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만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GM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든 모아가지고 입력을 하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디컬 도메인에 대한 knowledge를 얘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온갖 정보를 다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디컬 knowledge를 정확하게 또 얘가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AI 모델들은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런 AI, 새로운 이제 GMAI 같은 모델들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도 그렇고 그 답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줘 라고 하면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환자의 이제 얼럿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GMAI와 연결이 되면 This patient is likely to develop ARDS because 하면서 thoracic 트라우마로 입원을 했고 arterial blood에 있는 옥시전 레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inspired fraction of oxygen을 증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이 논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bedside detection support. 환자의 데이터를 이 GMAI가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라고 얼럿이 떠요. 그러면 인슐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가 판단을 해야겠죠. 왜 그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하이퍼칼레미아를 교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오케이 하고 인터벤션을 하면 되겠죠. 또 grounded radiology reports. 자,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narrowed joint space and osteophytes compatible with osteoarthritis of the right hip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osteophyte가 있다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 부위를 내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영상에서 osteophyte가 뭔지 텍스트에서 osteophyte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이 뜨죠. 이걸 보다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Explain the object appearing on the left on the screen. 그러면 이 화면의 왼쪽에 있는 요걸 보고 이 GMAI가 답을 해줄 겁니다. The object resembles an artery wall situated close proximity to the duodenum. 사이즈와 위치를 봤을 때 아마도 에올타, 에올토 듀오데널 피스출라 같다 라고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언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언어 모델이 발달을 하면서 가장 근시일 내에 의료계에 활용되는 방식은 아마도 의학적 내용에 대한 챗봇 형태가 될 것이고 좋은 답, 오류가 적고 환자에게 공감도 잘하고 접근성도 좋은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의료 AI는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을 많이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주 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의 거대한 모델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신 동향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디스커션도 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도 얻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